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한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낸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지은이 고이케 히로시, 옮기니 이정환, 발행 나무생각, 발행일 2017년 8월 14일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사랑과 강력한 지시를 즐기자. 자기 개발과 심리학을 포함한 인생론을 우주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빌려 재미있게 풀어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실제로 2천만 엔이라는 큰 빚을 지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저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파산 직전의 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까지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저자의 앞에 나타난 강력한 우주님의 목소리는 그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여 위기를 벗어나도록 돕는 자기 암시인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 에너지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차단되고 긍정적 에너지가 증폭됨으로써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꾼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에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한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낸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이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팔 수 없어. 할 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다.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이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에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엔을 받고 싶어. 이런 땡땡 하고 싶다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는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 현실로 나타낼 뿐이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응?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네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다. 그렇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린다. 이제 세 가지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하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 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버릇은 금지.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다.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하여 플레이하는 것이니까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다.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뿐이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가고 싶다의 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앞에는 하와이의 바다가 펼쳐지고 카레를 먹고 싶다의 카를 생각한 순간 카레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별 재미가 없다.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행동을 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다.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구다. 즉,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뿐이다. 우선 영화의 장르와 엔딩을 정하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뜨거운 연애를 해서 해피 엔딩을 만들 것인지 자신이 주연인 영화의 캐치 카피를 정하는 것이다. 히로시라면 눈물바다에 잠겨있던 히로시, 기적적인 인생 대역전이 될 수 있다. 캐치 카피를 정했으면 결말을 향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도중에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가. 마음껏 즐기면 된다. 단,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한다. 아니, 그런 말을 해서는 해피엔딩 자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그 말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주문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주문을 보냈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잘 될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비극으로 만들려고 할까? 왜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할까? 아무리 지구가 행동을 즐기는 장소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밑바닥까지 전락해서 불행을 한탄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우주는 사사로운 정의나 정상 참작 등은 개입시키지 않고 법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직 증폭시키는 장소다. 싫어, 그만해 라고 소리칠 때 그 전제가 나는 불행이 좋아 라는 것이라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 물론 그런 상황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불행도 적당히 즐기는 쪽이 낫지 않은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본인이 만든 것. 인생은 영화와 마찬가지라. 며칠 후 나는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에서 한숨을 섞어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현실적인 상황은 밑바닥이더라도 앞으로 무엇인가를 계기로 하여 인생 대역전을 이룰 거야. 나는 문득 현실적인 상황을 영화 줄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전단지 뒷면에 줄거리를 적어보기로 했다. 촌뜨기 히로시는 고등학생 시절에 록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록 의상의 매력을 느끼고 유명한 패션 브랜드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지만 옷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옷을 구입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써서 빚을 지게 되었다. 공장에서 일을 해서 빚을 변제한 뒤에 이번에는 도시를 동경해서 상경을 했지만 역시 고향에서 성공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기만의 의류점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7년 동안 돈을 모아 의류점을 개점했지만 새삼 돌이켜보니 내가 의류점을 시작한 계기는 다소 어정쩡한 꿈이었다. 옷을 좋아하니까 옷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나만의 브랜드 상점을 소유한다면 정말 멋질 거야. 내가 생각한 오리지널 브랜드를 팔고 싶어. 그야말로 록 뮤지션 이마와노 기요시로의 공상가와 같았다. 물론 의류업계에 있으면 누구나 브랜드 상점 오너를 동경한다. 하지만 나는 유감스럽게도 고객을 생각하는 상점이나 상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 줄곧 꿈만을 꾸면서 안심하고 있었더니 어느 틈에 빚이 쌓여 애인과도 헤어졌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의 밑바닥에 대체 어디까지 더 추락할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는 결국 지금까지 혼자만의 세계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허탈감이 느껴졌다. 내 책임이야. 모든 것은 내 탓이야. 지금까지의 인생 줄거리를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적어보는 도중에 나는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 자신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틀렸어 라는 식으로 포기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현재의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나다. 다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 할까? 나는 다시 전단지 뒷면에 줄거리를 적어 나갔다. 어느 날 나는 우주님이라는 신기한 존재를 만나 우주에 주문을 보내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인생이 크게 호전되어 빚을 모두 변제하고 행복을 움켜쥐었으며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렇게 적어보니 묘하게도 그때까지 빚에 대해 느꼈던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몸속에 에너지가 솟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좋아. 나는 냉정하게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36살이야. 이제 와서 회사원으로 돌아가도 2천만 엔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이직을 하기에 유리한 자격도 없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자금이 없으니 불가능해.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점의 매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상점에 진열할 상품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의류 업계는 위탁 판매가 아닌 매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으려면 재고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재고가 남지 않는 구입과 판매를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사이즈나 색깔, 스타일을 고려해 엄선해서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도매처로부터 고이케 씨가 선택하는 옷은 정말 독특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고객의 기호, 동향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정보로서 파악한 뒤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제품만을 진열해 보았다. 그러자 조금씩 재고가 줄어들었고 나름대로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욱 연구를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이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상점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디스플레이를 바꾸거나 낮은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는 등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갔다. 정말 영화 줄거리 같아. 어느 날 밤 상점 문을 닫고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내 앞에 우주님이 나타나 말했다. 그렇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두려움 따위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 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한편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된다. 본인이 주문한 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고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지는 않는다. 바늘구멍 정도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시간차를 받아들이면 좌절하지 않는다. 우주가 말버릇의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다. 말버릇에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믿고 있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있어. 이런 마음의 전제는 그대로 주문이 되어서 우주에 전해지고 주문한 대로 이루어진다. 즉, 히로시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사건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히로시는 지금까지 수없이 빚은 갚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라는 주문을 해왔다. 그 수가 대략 5만 번 정도 될까? 즉, 돈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히로시의 전제였다. 먹지도 못할 돈가스 덮밥을 10그릇을 주문한 것처럼 우주가 제안하는 말버릇을 사용해서 전환하는 방법이 돈이 있다는 전제다. 정말 먹고 싶은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 히로시는 빚을 변제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선언하고 주문을 했으니까 즉시 짜장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문한 돈가스 덮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말버릇을 갖추고 잠재의식의 새로운 전제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간차나 수정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주문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이전의 주문과 새로운 주문 사이에 놓이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주문이 실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좌절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승부처라는 뜻이다. 이 시간차에 무릎을 꿇고 그래, 짜장면은 나오지 않을 거야. 됐어. 이제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간신히 짜장면이라는 주문이 통하게 되었는데 돈가스 덮밥으로 다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역시 내게는 돈가스 덮밥밖에 나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시 돈가스 덮밥을 주문하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눈앞에 나오는 건 돈가스 덮밥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힘을 내고 돈가스 덮밥을 모두 먹고 나면 짜장면이 나올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으면 돈가스 덮밥 이후에는 반드시 짜장면이 나온다.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마음의 전제를 바꾸면 돈가스 덮밥과 동시에 짜장면이 나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짜장면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히로시가 지금 당장 빚을 모두 갚고 싶다고 바란다고 해도 시간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히로시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은 이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했으니까 그 시기는 반드시 찾아올 거야. 나는 계속 그 결과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 라고 믿고 시간차를 소화하는 것이다. 즉, 짜장면을 상상하면서 쌓여있는 돈가스 덮밥을 먹어 치우는 것이다.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한다. 우주에 소원을 주문한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문한 본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 연수입으로 1,000,000엔을 원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입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 확실히 아직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문한 후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무엇인가 주문을 한다면 그 배후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거나 상점이 물건을 출하하고 배송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방을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배송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 일이 현실적으로도 발생한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기분 좋은 일도 있다.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다. 연인으로부터 절교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일도 발생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주의 치밀한 계산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현재의 회사에서는 연봉 1,000,000엔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인과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인다. 애당초 히로시가 불과 40년 만에 얻은 눈꽃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 등이 우주에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의 힌트를 받아 행동하고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문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우주의 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주가 달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야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주문을 했으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 말로 연결짓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설사 연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게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주문을 한 본인이 소원을 주문했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주에 보내는 강한 시기심이 우주에 전달되고 주문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전달되어 버린다. 나는 이제 틀렸어. 결국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자. 이 주문이 쌓이고 쌓여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나타난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는 그 존재를 믿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우주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돈은 얼마든지 있어 라고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연출한다. 멋진 결혼을 하고 싶다면 오늘 상대를 만날 것처럼 행동한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서적들에 쓰여 있는 것이지만 원하는 자신을 연출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단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원하는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된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 히로시가 보고 있던 롤렉스 시계도 마찬가지다. 빚을 모두 변제하면 이걸 반드시 사야지. 이래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는 롤렉스 시계가 어울리니까 사자.
이렇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다는 사실, 늘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을 얻는 것으로 그에 어울리는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어.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어. 라고 말로 표현하면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더욱 강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롤렉스 시계를 갖고 싶다. 언젠가 롤렉스 시계를 살 거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무리를 해서라도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말의 힘은 위대하다. 그 상황에 맞추어 롤렉스 시계가 어울리는 사람에게 걸맞은 수입이 들어온다. 또 돈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켜야 한다.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주는 현실과 가상의 현실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 지금부터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을 소개한다.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외친다. 나약한 인간인 히로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주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낼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를 하루 10회 말하라.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돈을 향해 반드시 이렇게 말하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들어왔을 때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면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기분이 좋아진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일단 시험해보자. 여기까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이케 히로시는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스피리추얼 카운셀러입니다. 그는 실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천만 엔의 빚을 졌고 사채까지 당겨 쓴 그는 파산 지경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버릇을 시작으로 우주의 규칙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며 차근차근 행동해 나갔고 결혼도 했고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이 책은 우주님과 히로시 본인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우주님이 우주의 법칙을 수업해주는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저자 본인의 스토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말버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주문이 바로 말입니다. 평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우주에 주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곧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평소 나의 말버릇을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구절은 내 인생을 영화라 생각하고 엔딩을 정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충실하게 연기를 하면 된다는 표현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문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나의 엔딩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행동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주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이 책은 시리즈로 계속 출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시리즈들도 리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